앞서서 이제 인수위 소식도 계속 전해드렸는데 당선인이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가부 폐지라는 한 줄 공약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당선인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그 원칙을 세워놨고요.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그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구체적인 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는 불공정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는 부처에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좀 구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를 두고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당선인 뜻대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의석수가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당선인 뜻대로는 안 된다라고 밝힌 건데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벌써부터 발목 잡기 하겠다는 거냐라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청래 의원. 정부조직법은 국회 통과해야 한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국회는 절대 다수 의석이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라며 우리에게 다수 의석이 있으니까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태 최고위원이 180석을 앞세워 윤석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청래 의원님은 개혁을 말씀하시지만 구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또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지금 논란인데 발목 잡기냐 아니냐 여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전 대변인. 네, 판단은 결국 국민들께서 하시겠죠.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을 내세웠고 그 공약에 따라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물론 여야 간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하고 갖은 의사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마는 여권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무조건 발목 잡기 나선다면 이 또한 민심이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6월 1일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 10일부터 시작되게 되는 윤석열 정부 각종 인선에 대한 청문회부터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민주당도 여러 고심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날 많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비롯한 각종 현 여권에서 일어났던 성추문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했습니다. 그 시대적 소명을 다한 부분들을 뛰어넘고 이제는 정말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이 양성평등의 실천이라든지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유리천장을 실질적으로 더 깰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는 새로운 부처 신설에 대한 의지들이 이번 인수위에 담기게 될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야당 입장에서도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협치해 나가는 과정으로 좋은 의견들을 같이 보태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의원의 저 메시지는 김병민 전 대변인이 보기엔 뭐라고 보세요? 발목 잡기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이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과거에 해왔던 정치 행태를 보게 되면 불교계와의 갈등 마찰을 빚었던 여러 행동들도 정청래 의원이 합리적인 모습으로 뭔가 대안을 찾아가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번 일에 대해서도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기보다는 선거를 여전히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한 정치적 발언으로밖에 비춰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가 끝이 났죠. 그런데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집권을 하게 되는 국민의힘 또 이제 여당에서 야당이 되는 민주당 공이 선거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다시 국민의 심판대 위에 바로 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집권 세력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에 일일이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국민의 심판대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도움이 되는 정책 예산 이것을 발목을 잡았을 경우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국익과 관련된 외교 안보 현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과 예산 이런 것들을 집권 여당이 추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도 국회에서 입법적인 뒷받침이라든지 예산적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는 이 부처 한 개를 없애는데 달랑 7글자로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죠. 논리적 비약이 있는 것이죠. 왜 없애야 되는지, 어떤 공과가 있는지, 그러면 없애고 난 뒤에 그 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국민들께 하고 난 뒤에 폐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더더구나 딸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절반인 여성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이 없느냐,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는 것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경우에 숫자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평등 지수는 OECD 국가 내에 거의 꼴찌입니다. 꼴찌. 숫자로서 계량화된 숫자로서 명확하게 입증되고 증명이 되는데 마치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폐지를 하겠다. 이건 아닌 것이죠. 어떤 기능이 부족하면 보완을 하고 채우고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지 성차별은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저는 좀 무책임하다. 이 사회적 공감대 또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서 찬찬히 할 것이지 이것을 그냥 양당간에 없앤다. 7글자로 없앤다. 이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와 소통하고 또 국민들과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풍부한 논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의 발언도 발목 잡기는 아니다. 아니요. 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저 발언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 발언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런 발언이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렇죠. 무조건 발목 잡는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되죠. 발목 잡는 순간 이 야당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오히려 집권 여당보다 더 나서서 국회에서 힘을 실어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야당이 야당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은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묻지마 발목 잡기는 그것은 또 다른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통이동에 마련된 지금 당선인 집무실에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현장 그림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까? 함께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 출근한 거는 포착이 됐어요. 인수위 대변인 들어갔으니까 당선인도 곧 나올 것 같고 왜냐면 오늘 이곳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과의 차담회가 오전 중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선인이 이곳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고 앞서서 우리가 김수경 교수님께서 한 언론 보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조금 전에 김은혜 대변인이 브리핑을 했군요. 김부겸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를 유임해달라고 제안하는 걸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일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제기된 어떤 한 매체에서 보도를 했는데 김부겸 총리 유임설은 사실무근이다. 김은혜 대변인이 일축을 했군요. 그런데 김부겸 대변인이 한번 또 생각해 보면 뭐 김부겸 총리에 대한 평가가 여야 두루두루 원만하고 뭐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코로나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이기 때문에 또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인사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뭐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뭐 새로운 인사, 새로운 총리 아마 이런 여야 간의 협치까지 다 생각한 새로운 인사를 정부 출범 때 발표할 가능성이 크겠군요. 현재로선. 아마 이 내용이 오늘 한 조간 언론에 이제 일면에 보도가 되면서부터 제일 좀 곤란하고 어려웠던 인물이 저는 김부겸 총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 총리 본인이 좀 곤란했을 거다. 왜냐하면 이 인사라는 것도 당사자가 있는 내용이고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무언가 타진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나와서는 그 결과물을 매듭짓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만 이 내용들을 지켜보면서 아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구나라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좀 너무 한 단계 과도하게 가버리게 되는 순간 실질적으로 또 다른 총리 후보군에 대한 인선이라든지
그리고 협치에 대한 가능성 둘 다 모두 놓치게 되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을 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신속하게 김은혜 대변인이 저는 잘 바로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모든 것들을 다 백지에서 시작하는 상태로서 가능성들을 열어두게 되는 것들이 앞으로 있게 되는 상황에서 좋은 협치 가능성을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당선인도 과거부터 늘 좋은 정치인으로 평가해왔던 그런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게 되는 정부의 출범과 그 이후에 정부 운영 과정 속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틀에 대한 가능성들을 언론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제 현장의 변화 상황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